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중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찬바람의 매서움은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매서움은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어떤 생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불씨임이 분명함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와서 천중사랑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아이 시절이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녹음 방송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또 눈 감고 돌아서면은 또 한 주가 지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를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쏜 화살 같다.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생길이 너무 급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몰라도 새터럭같이 많은 날이라고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많은 날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뜻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날들이 진짜 너무나도 순간순간으로 지나가서 되려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월요일이야 라고 네.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요. 1월 1일 날 달력을 다시 보고 벌써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더라고요. 11월도 지금 중순에 접어들고요. 벌써 1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연도에 친해지기 전에 연도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2024년이 뭐 2024년 하다가 2025년 되고 있습니다. 네, 세월이 진짜 빨라서 뭐 특별히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해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10km의 속도로 가는 거고, 네, 50대는 50km라고 하는데, 정말 50km 이상으로 빨리 달리는 것 같고요. 또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는 게 아이들이 금방 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삶을 산다면 그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게도 느껴지고 뭔가 보람차고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스케줄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요즘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공부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공기 대회를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 항상 공기를 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네. 게임을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연말에 그러니까 뭐 가을이나 연말쯤에 행사를 해가지고 애들끼리 또 1등을 찾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는 것도 공부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셔서 참 초등학교 교육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공터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밥 먹을 때 엄마가 저녁 때 밥 먹어라 부르기 전까지 아이들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뭐 다양한 놀이가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공부할 시간에 학원 갈 시간에 바빠서 제대로 못 논단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공기놀이를 하고 그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가르쳐 준다는 것도 좋지만, 네. 가끔 가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애기 앉혀놓고 잡아놓고 공부를 막 가르쳐 준다 그러면, 다행히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가 그 성적이 올라가니까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힘든데,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네. 즐겁게 아이들하고 친해지게 해주고 재밌게 놀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더 엄마들은 기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같이 논다면 아이들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왕따 문화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룰을 정해서 논다면은 사이좋게 뭐 싸움이 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못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섞여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걸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힘드셔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네. 이렇게 아이들이 좀 더 친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도 정말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말씀드리면은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은 그래도 학교가 열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진짜 공부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규칙이 많은 삶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초등학교까지는 머리를 뭐 염색을 하든 뭘 하든 길을 뚫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초등학교 애들이 뭔가 뭐 꾸미고 와도 선생님들이 별로 나무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중학교 가면은 아직도 굉장히 머리부터 전체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 아이들은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하게 파마를 하거나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자연스럽게 길 수 있으나 너무 그런 좀 규칙이 있습니다. 교복을 입기 때문에요. 교복에 잘 어울리게 학생들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교복을 입지 말자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교복을 입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으니까 얘네가 학생이구나 하고 이제 구별을 짓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하긴 한데 아이들의 머리나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단정하게 하기를 바라는 게 많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체크도 하시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학교 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먼저부터 긴장을 하고 네. 머리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중학생의 아이들은 염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염색을 안 되는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염색을 안 한다면 대학교 와가지고 애들이 머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울긋불긋하게 하고 어떤 애들은 머리를 막 밀고 그러더라고요. 대머리로 미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정말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고 하면서 대학교 때 머리를 그냥 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군대 가면 밀 것을 참.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그렇죠. 남자들이야 뭐 자기가 밀고 싶으면 밀고 아무 때나 하는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언제 뭐 이렇게 하겠냐 하면서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억눌려 살았었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억지로 누르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애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학교 가면 애들이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요. 그리고 그렇죠. 화장품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어린이 화장품,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 바르는 화장품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미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 상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도 가르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아이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 때 이제 화장하는 법이나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서 선전을 하러 와요, 학교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미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미술 뭐 바디 페인팅 많이 하는데, 그거를 되려 아이들이 이렇게 뭐 수업 시간은 아니더라도 뭐 보충 시간이나 아이들이 뭐 그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화장을 하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은 거, 그쵸, 피부 피부가 안 망가지지 상하게. 않는 그런 제품을 고르는 방법도 좀 찾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되면 사실은 여드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피부톤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피부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찾을까? 내 피부에 맞는 게 뭘까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수업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중학교에서 진행을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학교라는 곳이 예전에는 공부만 가르쳤던 곳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이들의 인생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인생 선배들이 뭔가를 알려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라 지금 이제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아우 그래서 많이 춥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바람이 이거는 이제 산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쌩쌩 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또 따사로운 햇살 때문에 몸이 따뜻한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쌀쌀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참 옷을 가볍게 입기에는 너무 춥고 또 좀 두툼하게 입기에는 또 너무 덥고 막 그런 어떻게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겹겹이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끼를 하나 입었으면은 겉옷이 하나 있어서 겉옷을 벗어도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조끼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옷을 벗자마자 완전히 쌩쌩거려가지고 추운 날씨를 바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감기가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참 이 날씨는 환절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날씨가 막 추워지고 또 따뜻했다 추워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이 이거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 화요일 방송이니까요. 지금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3도였군요. 어쩐지 엄청 쌀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균보다는 초겨울 날씨로 날씨가 추운 상황이고요. 네, 일교차도 너무 심해서 10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낮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또 아침에 입고 나간 거야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얇게 입을 수도 없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씨가 지금 너무 쌀쌀해지다 보니까 또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감기가 걸려서 2주 동안 낫지 않고 있는 저희 남편도 있고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도 많이 되고요. 요즘에는 감기 걸렸다 하면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나으려고 노력을 해도 네. 그게 그렇죠.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자주 그렇잖아요. 배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먹어서 몸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강차나 모가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배도 사다가 끓여 먹고 진짜 이 차들 그다음에 그 과일에서 나오는 그 즙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그동안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차 종류를 좀 주문해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배를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으면 이제 배를 좀 사다가 배하고 꿀 넣어가지고 생강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리고 또 목을 항상 보호를 해야 되니까 목도리 해야 되고 가장 감기가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느낌이 목이 따끔따끔하다든지 목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외벽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얘가 바이러스가 목을 갖다 침범을 하거든요. 그렇죠. 목에서 우리가 갑상선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예. 부위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 후에는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기관지나 폐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감기가 목으로 들어왔다 싶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따끔거리기보다는 먼저 재채기로 내가 감기 걸렸어를 막 사방군데 알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이 감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재채기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코가 간질거리면서 재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목보다 그러면 코가 좀 약한 편이라 네. 목에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 편도가 심하게 붙진 않나요? 감기 걸렸을 때? 편도가 많이 붙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선생님은 그러면 체질상 그 코 쪽이 더 약한 거예요. 그럼 아. 재채기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 감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감기약을 세게 써라 이건 아니지만 바로 먹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요. 기침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감기약을 사다 먹지 않으면 깊어집니다. 네. 바로 이제 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안 좋은 사람은 저 편도가 부어서 열도 나고 막 힘들게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코감기가 시작으로 인해서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하면서 감기가 깊어지고요. 네,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열도 나고 하면서 네. 선생님 이제 대략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순서가 선생님 순서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럴 때는 정말 빨리 조치를 취하면은 정말 가볍게 지나갑니다. 네. 바이러스를 위해서 내가 대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 남편은 3주가 다 돼가도록 지금 병원을 2번 가서 수액을 맞고도 지금 감기가 안 떨어진 이유가 처음에 감기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라 했는데 괜찮다. 자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더니만 이렇게 깊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가 되게 지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뭐 추워졌다 몸이 더워졌다 막 이렇게도 하고 복통도 일어난대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서 감기가 여러 증상을 막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바이러스가 뭐 되게 똑똑한 것처럼 느껴져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피해 다니고 이게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벌써 그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가까 찾아왔거든요. 벌써 소설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그 이번 주 뭐 금요일이 소설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첫눈이 내리고 눈이 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감기에 걸릴 게 아주 당연지사네요. 그럼요. 지금 살얼음이 온다는 소설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추워하고 감기 걸리고 하는데 엄청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그
집에 월동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창문에 들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도 막아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벌써 이제 금요일 날 소설이 찾아오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소설이라는 거는 입동 다음에 15일 지난 날이고요. 큰 네네네. 눈이 내린다는 대설 전에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설과 입동 사이에 딱 들어있는 소설인데 네. 소설은 한겨울은 아니고 아직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때이기 때문에 소설을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작을소와 눈설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작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눈이 내리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첫눈이 오려나? 오늘 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오늘 아침에는 첫눈이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오늘이 아니지. 근데 소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금요일 날이 소설일 텐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도 지금 학교 갈 때 아직 그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내 몸이 이제 추위에 적응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날씨가 확확 추워져 버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절기에 맞춰서 추워지는 거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은 아직 남아있지만 네. 그래도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겨울 기분이 드는 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또 소춘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소설에는 또 특이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 이맘때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첫 추위가 찾아오는데 이때는 소설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대개 소설쯤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는 것을 빗댄 말이기도 하는데 예. 이 시기에 추워야지 보리 농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는 소설의 날씨가 추워야지 보리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컸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때 추워야 되는데 라고 해서 소설의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렇죠. 일단 네. 그리고 날씨가 제날짜에 춥지 않으면 농번기에 그 벌레들이 막 미생물이 더 많이 생기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죽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푹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날씨에 맞게 계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순의 혹바지가 지금 이제 초순의 혹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 해서 이때쯤에 네. 손바지로 바꿔 입는다 이런 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날씨가 추워야지만 벌레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벌레들은 제가 보기엔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워도. 근데 네네.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막 추워지면 우리가 지푸라기를 나무나 이런 데다 막 쌓아놓잖아요. 네네. 그때 그 안으로 벌레들이 다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춥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태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벌레를 다 벌레 알 씨앗까지 다 네. 죽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춥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저는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고서야 벌레야. 아무리 추워도 그 다음에 벌레가 있는데 그게 말이 맞나 싶은데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기도 그런 것 하더라고요.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송가인의 무명배우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하죠 멜로 영화 뜨겁던 그 장면처럼 인생의 마지막 컷이라도 나는 좋아요. 사랑을 했죠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배우처럼 당신을 원망해요. 상은 영화니까.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면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304회 서대문 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벌써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9일간 일정이 진행될 거고요. 이 안에선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업무보고,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 해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구의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제 이번에 네. 발표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거를 이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들어갔는지 확인도 하고, 이제 행정사무를 또 감사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 살림을 잘 이끌어 왔는지, 그다음에 행정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업무 보고도 하고 있는데요. 구에서 그쵸.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되고, 구의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조례안을 또 발표해서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구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행정사무감사에 구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주민들이 평소 잘못된 행정이나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참여하실 주민들은 다음 안내를 참조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대문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접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좀 뭔가 이렇게 힘들었던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구청에 대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다 글을 쓰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다고 했는데요. 아, 그 예, 부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네. 또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발생연도 기준으로 조정하기를 건의드립니다라고 올라온 게 있네요. 좀 부탁드릴게요.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처럼 발생연도 조정을 하여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네, 올라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에만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 강제금이 4천 가구나 넘다 보니 적은 공무원의 인력으로 가부하가 생겨 힘들어하고 또 일이 많아서 발생연도 조정을 못하고 있으니 발생연도 조정을 하자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해줬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 못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발생연도 조정을 적용하여 법에 안정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보내오셨네요. 근데 그게 참 말이 좀 신기한 게 예. 한 사람이라도 더 해줘야 되고 못 해준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을 해줘야 되는 걸 알게 됐으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줬기 때문에 너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른 행정기관들은 발생연도 조정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서대문구에서만 발생연도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에 서대문 구민께서 직접 올려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걸 저희 구의회에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연도 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발생연도 조정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졌을 때를 발생연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를 건물을 진 건 2000년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24년이 흐른 현재에 와서 그 물건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다 해서 불법 건축물을 2024년에 새로 진 것처럼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새로 생긴 거는 2000년도라고 하면 글쎄 2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공시지가나 뭐 다른 모든 세금이 올랐을 거니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서민들이 돈을 내야 될 게 너무 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닐까요? 맞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맞긴 한데 더 네. 중요한 거는 그 건축법이 바뀝니다. 행정법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구 법에 따라서 한다면 이거는 큰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 1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벌이라면 2024년도에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집을 짓지 않으면 큰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옛날 법에는 이게 거의 합법이었을 뭐, 예, 거네요. 합법이었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없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 발생연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벌금이 갈 게 없는 거죠, 거의. 그렇네요. 그러-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원인이 밉다거나 아니면은 미워서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그렇죠. 그 귀찮아서 그냥 현재 법 따라서 이렇게 탕탕탕 해버리면은 이 사람 민원인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환경법이 많이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도 이거 쓰면 안 되고 저거 쓰면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없었죠.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누구나 썼던 이 제품이었는데 그거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너는 벌금을 얼마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 옛날로 친다면 진짜 10만 원 아니면 아예 안 내는 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는 사건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억울하다, 힘들다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연도 조정을 해달라. 라고 지금 이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이유인즉슨 다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 말인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확실하게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그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100명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이 사람은 사실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누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대의 살인마였던 그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그 범죄자 아시죠? 네네네. 예,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졌지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자기 범죄에는 누락돼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알았는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긴 세월 동안 그 사람 걸 대신 예, 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살인의 촉에 나왔던 그 것처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재심을 성공하게 되었고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살인이라는 우리나라가 그 사형 제도가 없어진 건 정말 잘된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진짜 진범들 문제가 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빗대어서 당신도 법에 맞춰서 해줄 수가 없어. 그냥 가던 대로 해. 현행대로 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현행이 잘못돼 있다면 그 법에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또 구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제304회 서대문 구의 제2차 정례에서는 주민들의 이 억울함을 잘 확인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의 의원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의원님들이 꼭 나서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준 때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네, 지금 서대문구에서 지금 정례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듣고 싶으면 중계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의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의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뭘 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많이 궁금해요, 네, 정말.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대문구에 들어가서 방송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뽑아준 사람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계방송 쪽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생방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4차 10시부터 지금 회의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도 쭉 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달라고 제출해달라고 했던 거는 아마 다음 달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 내용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방송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몸을 많이 움츠려서 감기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근육통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네. 추워지니까요. 손가락 관절, 발가락, 몸에 있는 관절이 다 아픕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픈 사람은요, 걷기가 많이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팔이 아픈 거는 그나마 이제 근데 어깨가 아픈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오십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무릎 관절염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어쨌든 염증이 생긴 거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무릎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그쵸. 안 되고 어깨도 아프고 한 것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근육의 수축이 옵니다. 근육이 수축이 오면서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추워지면 이렇게 근육이 당겨지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걸을 때마다 이런 말이 들리고 또 무릎 펼 때도 아프고 오므릴 때도 아프고 뭐 걸을 때도 아프기도 한데 이럴 때는 가장 한의사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프면은 얘가 너한테 말을 하는 거다. 쉬어달라고 말하는 거다. 네. 쉬어줘라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에 경희대 아마 1차인가 2차로 졸업하셨던 분이신데 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아프다고 쉬라고 하는 거니까 쉬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하고 그때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지금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무릎이 퇴행성이 왔다 그 말이면 좀 쉬어줘라 이 말인데 계속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압박붕대 있잖아요. 밖에 이제 약국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압박붕대가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붕대가 있는데 그걸로 살짝 이렇게 감아줘서 무릎 있는 데를 감아줘서 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힘 들어가는 걸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 가끔 테이핑 요법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테이핑 요법보다 얘가 좀 더 세거든요. 근데 테이핑 요법도 그 근육이 놀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 결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길게 돼 있는 거에서 세로로 반을 잘라서 근육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너무 무릎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평소에 했던 반경은 해줘야 되고 이 근육은 지금 못 따라가고 해서 힘들어하고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 보완을 해주면 좋고 또 밤에는 파스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찜질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찜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찜질하고 있나요? 일단 손쉽게 그냥 전기 찜질을 사다가 그냥 아픈 부위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따뜻하게 하는 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담글 수만 있다면 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몸을 좀 푹 담그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다 통일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염증이라는 거는 뭔가 뭉쳐있고 소통이 안 되는 건데 거기를 따뜻하게 함으로 인해서 혈관은 확장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혈이 흐르고 그 안에 또 물이 차 있습니다. 네네. 그 수분들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퍼져요. 다른 데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소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파스로 소통을 시켜주고 낮에는 아직 얘가 힘들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붕대나 테이프로 보완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침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도 이유가 뭐냐면 순환시켜주는 거거든요.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기혈순환이라 그래서 거기에 수분이 뭉쳐있는 걸 또 흐트러줘요. 예. 하루아침에 낫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몸에서 그 물기가 차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없애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지만 뭔가 이게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편해지니까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은 물가에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운다거나 네. 어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집안이 너무 습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나 아니면 물가에 사시는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힘들다, 그리고 몸이 자꾸 붓는다 그러면 그곳을 좀 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습기를 몸에서 빨아들이면 좀 더 이렇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거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추위가 너무 추워도 바람 든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에 바람 들듯이 바람 든다고. 특히 산모들도 아기 낳고 나면은 바람 든다고 이렇게 꽁꽁 싸게끔 하잖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굉장히 차게 느껴지고 추운 바람이 뭔가 막 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차갑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춥다고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추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들 때도 나한테 한기가 느껴지면 감기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으슬으슬 춥네? 그러면 감기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 찬바람이 몸에 들어오거나 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염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릎이 많이 좀 춥거나 근육이 수축될 때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나는데 몸이 춥거나 그러면 또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프고 그런 게 다 한의학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제 뭐 수치료라고 하면서 물에서 또 치료하는 게 있고 따뜻한 물에 들어서 온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물가에서 오래 있는 게 안 좋다 이 말이니까 네네.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요. 무릎이 아플 때는 얘가 왜 이러지? 그러고 계속 얘를 고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염증 주사 맞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쉬어줘라. 네. 그다음에 편하게 얘를 해주면서 그다음에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하면 좀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릎 연골이 우리가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가볍게 되면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 걷는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차라리 물속에서 걷는 거는 차라리 가능한데 물가에서 에어로빅 한다든가 이래도 안 되고 예. 물속에서 편하게 따뜻한 물에서 움직이는 거 좋고 네. 그다음에 누워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누워서요? 누워서 마사지, 누워서 운동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너무 세게 누르려고 하지 말고 살짝 만져주는 거. 그다음에 아픈 부위를 꾹꾹 살짝 눌러주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 부분이 아픈 부위랑 그 주변도 굉장히 만져보면 아파요. 그렇죠. 그 부위가 지금 염증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끝곡으로 정수라의 환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간단하게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절기라고 하기에는 또 지금 겨울이 찾아왔으니까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주오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